부업이든 사업이든 자영업이든 온전히 내 구조로 시작하려고 그러는 분들, 사업이 가져야 할 미덕이 있습니다. 단순화해야 된다. 복합적인 타겟으로부터 복합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회사 생활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차원적 사업 구조 외에 실제적 캐시카우가 존재하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복잡하게 짜여진 구조의 사업들을. 여러분 정도의 학력과 지식과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회사는 그 정도 레벨의 고도화된 사업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경쟁 업체에서 쉽게 알 수 없는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수록 더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고도화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판매상이었다 그러죠. 대한민국에서 창출된 그러니까 한 국가 안에서 만들어진 생산물을 우리는 GDP라고 하죠. GDP가 그 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의 지출, 그리고 순수출 아니에요. 우리가 만드는 사업은 여기에 1차원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가게에다가 소비시키는 거거나 아니면 기업에다가 판매하는 거거나 아니면 정부에다가 정부 사업이거나 네 번째가 수출하는 거거나 이게 네 개가 다예요. 수출한다는 거는 또 해당 국가의 가계 기업 정부에다가 판다는 거죠.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복잡해지면 안 돼요.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게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제가 느낀 게 제가 온 길이 정답이 아니다. 근데 그런 쪽에 노하우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정부 사업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것부터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구조가 아주 단순한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단순하다고 느꼈던 거는 이거예요. 돈이 어디로 가는가? 돈을 어떻게 벌어요? 여러분들 돈을 어떻게 버나요? 돈은 뭔가를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돈의 방향은 물건의 방향과 반대다. 이거를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물건이 A에서 B로 움직이면 돈은 B에서 A로 움직입니다. 아주 그냥 명확해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서비스가 이렇게 간다, 돈은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건의 방향을 추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의 방향을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 물건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나한테까지 왔는지를 역추적하면 돈이 나로부터 어떻게 해서 흘러가게 됐는지가 역추적이 된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역추적한 단계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단계를 딱딱 떼내면 돼요. 그거를 떼내서 첫 번째로 사업을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라고? 지금 100만 원으로 사업 시작하는 법 영상 올려놨죠? 그거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 돈이 흐르는 게 A에서 B에서 C에서 D에서 E에서 F에서 Z까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A에서 B 구간만 딱 처음에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업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다이렉트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탕탕탕탕 튀겨서 만들어지는 사업 구조를 짤수록 그 탕탕탕 튀기기 위한 여러 사람의 협력이랑 조율이 필요하게 돼요. 이게 생산자한테 소비자까지 물건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건데 여기서 여러 가지 협력 요소들이 끼어들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처음에는 인건비가 없잖아요. 고용할 돈이 없으니까 동업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생각한 사업 구조에 필요한 업무 영역들에 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동업을 해야겠다. 근데 동업이 제일 인건비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동업이. 그러니까 고용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동업이 제일 비싸요, 동업이. 내가 혼자 갈 때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가면 돼요. 근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계속 사업 구조가 복잡해지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랬죠? 그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모든 사람이 동시에 100m 출발해서 동시에 도달해야 돼요. 세상에서 100m 제일 잘 뛰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 혼자 뛸 때랑 우사인 볼트랑 발을 서로 2인 삼각으로 묶었어요. 그러면 우사인 볼트 속도가 저의 속도에 부가 더해지나요? 안 더해져요.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대신 뭐가 생기죠? 이 두 명이서 뭔가를 밀고 갈 때, 그러니까 이게 묶인 정도가 아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힘든 일을 둘이서 처리해 나가야 될 때는 속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사람을 늘리고 협력할 사람이 늘어날수록 좋아지는 거죠. 이 방향으로 나가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때. 근데 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쉬운 사업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쉬운 사업 할 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각 필요한 요소를 모듈화해서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연락해서. 그냥 그때 쓰고 돈 주고 쓰고 돈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끼어든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피드백 얻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 낮아져요. 결정 속도도 낮아져요. 우리 뇌가 동시에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이 언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를 언어적으로 완벽하게 표현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제 생각을 전달하거나 할 때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혼자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을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비밀로 먼저 딱 만들어서 해본다. 그렇게 해서 피드백이 나오면 개선한다.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공든탑이 무너지랴?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근데 진짜 안 무너지는 게 있어요. 모래로 쌓은 탑은 안 무너져요. 왜냐면 계속 무너지면서 쌓았으니까. 얘도 옆으로 퍼지니까. 모래로 탑을 쌓아봐요. 그럼 그게 쌓아지나요? 무너지면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무너질 때까지 계속 쌓는 거죠. 그럼 계속 또 무너지고, 무너진 잔해들이 탑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간다는 생각으로 아주 단순한 것들을 해나가야 돼요. 이 단순한 사업은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앞으로 쌓아나갈 모래성 중에 첫 번째 모래알일 뿐인, 모래알인 거예요. 그냥 모래알. 그 모래알을 하나 떨어뜨리는데 최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고 아주 빠른 피드백으로. 그러다가 이제 일정 높이가 되면 거기다 콘크리트 붓고 뭐 살을 붙이고 탄탄하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유연성, 단순하고 빠른 피드백,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거를 안 하면 절대 시작을 못 합니다. 단순하게 가세요. 단순하게. 무너지면서 배우고 그 다음번에는 또 다르게 쌓아본다. 사업이 외줄타기 같다 그러잖아요. 사업하면서 사는 건 외줄타기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 외줄타기를 5cm 높이에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땅에서 5cm 높이. 떨어지면 그냥 다시 밟아가지고 또 가면 되잖아요. 떨어지면 또 밟아서 가고. 왜 외줄타기를 겁나 그랜드 캐년에다가 묶어놓고 갈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 하는데. 사업을 처음부터 내가 삼성전자 하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업도 그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거나 아니면 뭐 야구 배우는 거나 수영 배우는 거나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업 처음 할 때는 그냥 물건 A를 B에게 판다. 그냥 이게 다예요. A라는 물건을 소비자한테 판다. 그래서 내가 돈을 받는다.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고 좋습니까?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을 너무 거창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쉽게 무언가를 팔아본다. 그냥 그게 어떤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즈니스의 초석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모래알이 될 거고.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해봤고, 저는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지만, 제가 그거를 다른 사람도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창업 다마고치라는 거를 해봤고, 지금 이번 달 기준으로 순이익으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벌었어요. 4월 달이죠. 4월 달 기준으로 순이익 기준으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벌었어요. 그 창업 다마고치를 해온 과정도 제가 이미 다, 이 친구가 퇴사하고 토하고 황달 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해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단순하게 시작한다. 실패했을 때 배운다. 단순하게 시작한다. 실패했을 때 배운다. 배운 것만큼 개선한다. 다시 이 개선한 걸로 다시 도전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또 배운다. 이거를 계속하는 거. 이거를 계속할 수만 있으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첫 번째, 돈. 그래서 시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1억 가지고 사업을 해요? 아니에요. 노동해가지고 존나리 모아요. 그 다음에 이자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자든 월세든 고정적으로 원금 놔두고 튀어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처음에 내가 존나 모아서 1억 모았어. 그럼 그거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해가지고 반토막 날리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은 돈 가지고 넣어서 사업을 해야죠. 30만 원 가지고 30만 원짜리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날리면 다시 생기잖아요. 날리면 다시 생겨. 날리면 그 돈 가지고 다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월급 중에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시도를 해야 돼요. 그 시도한 것들 중에 터집니다. 시도한 것 중에 터져요. 계단식으로 되는 게 자산의 증식은 이렇게 리니어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시도합니다. 시도할 때 나는 계속 날리지. 돈을 날려요. 작은 금액들을 계속 날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천천히 하강 곡선을 그리다가 빵 올라가죠.
시도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이게 실패했을 때 소문나는 게 무서워요? 그럼 말하지 말고 혼자 하세요. 말하지 말고 혼자 하고, 내가 시도했을 때 돈이 날아가는 게 두려우면 이 돈이 날아가도 괜찮은 상황을 만드는데 먼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전부 답니다. 내가 시도하려고 그러면 이 뭐 때문에 안 돼 이런 것들이 빠박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거하는 것부터 하면 돼요. 안 되는 것들을 리스트를 쫙 써놓고 그거를 제거하는 거를 먼저 하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걸 또 제거하기 위해서 하고, 처음에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드디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개선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제거해오는 것과 내가 피드백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과 어떤 행위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생각하는 구조 자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인 거예요. 시작이 반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앞에 허들들을 내가 넘어서건 잡아뜨리건 결국 다 넘어와가지고 이제 시작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개선해 나가는 거는 그 전까지 허들을 넘어오는 것과 이 앞에 피드백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는 것과 크게 사고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다. 제가 느낀 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 단순하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